재미와 감동이 있는 만남. 감동과 재미가 있는 만남. 오늘이 만나쇼. 안녕하세요. 오늘이 만나쇼의 제임스 장, 크리스틴 장입니다. 이 세상에는 하라는 일도 안 하고 빈둥거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굳이 내가 안 해도 될 것 같은 어려운 일을 기꺼이 하는 분이 있죠. 네, 오늘 모신 분은 어떻게 보면 고생을 사서 하는 분이고 세상 물정을 모르는 분 같기도 한데 그러면서도 존경과 감탄이 절로 나오는 분입니다. 네, 그 이미지 솔루션스 전 대표이시고 현재 캐나다 원주민을 위한 선교기업 긱섬을 7년째 운영하고 계시는 김진수 장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예. 장로님께서는 저희 만나쇼에 그 89회 때 출연을 해주셨는데 이번이 두 번째로 나와주셨는데요.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갔네요. 네. 그러네요. 그러게 말해요. 저희가 너무 바빴다고 할 수 있고요. 처음에 나왔을 때는 그 원주민 선교에 대해서 어찌 보면 잘 몰랐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동안 있으면서 시행착오 많이 하면서 또한 많은 것을 배웠기 때문에 또한 그리고 선교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게 되었고요. 그런 것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하실 말씀 기대를 하면서요. 여기서 잠시 김진수 장로님이 어떤 분이신지 반짝반짝 빛나는 프로필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반짝반짝 프로필. 이름 김진수. 2010년 7월 장로로 섬기던 미국 뉴저지의 세빛교회에서 캐나다 원주민 마을로 단기 선교를 가면서 캐나다 원주민과 인연을 맺게 됨. 원주민들을 섬기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도전을 받고 원주민들과 더불어 긱섬이라는 비즈니스 선교 기업을 설립. 1992년 8월 미국에서 이미지 솔루션스라는 1인 기업을 설립해 18년간 운영했으며 직원 500명의 회사로 성장시킴. 미국 식품의약국 최초로 PDF 파일로 신약 신청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회사가 급성장. PDF 파일 기반 신약 신청 방식은 1998년 미국 스미소니언 협회에서 기술 혁신상을 수상. 2008년에는 기업 이익의 10%를 사회에 환원하는 등 나눔을 실천하는 기업인으로 인정받아 성공한 아시아 기업인 50인상, 얼스트 앤 영 기업인상 등을 수상. 2009년에는 미국 프린스턴 신학교의 이사로 선임됨. 2010년 회사를 매각하고 자선단체인 그레이스 체리티 재단과 캐나다 원주민을 위한 회사인 긱섬을 설립해 운영하면서 선교적 삶과 비즈니스 선교에 온 힘을 쏟고 있는 선한 영향력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 김진수 장로님을 소개합니다. 반짝반짝. 네, 장로님, 그 캐나다 원주민을 위한 기업 긱섬이 어떤 회사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예, 제가 회사를 설립할 때 처음부터 저는 저희 회사를 설립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고요. 네. 원주민들 회사를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스스로 할 수 있는 원주민들 가장 문제가 자존감의 문제이기 때문에 가르쳐서 된다기보다가 자기네들 스스로 일을 해결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자존감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일을 시작한 회사죠. 네, 그 긱섬에서는 어떤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동네에서 쉽게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 그러니까 고용을 당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일. 주로 이제 저희 지역에는 자연산들이 많이 나오니까 산이 울창하기 때문에 봄철에는 고사리, 가을철에는 자연산 송이버섯, 겨울철에는 차가버섯. 그 세 가지가 현재는 주고요. 긱섬은 이제 원주민들이 채취해온 그런 자연에서 나온 것을 상품화시켜서 판매하고 하는 것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농사짓고 또 채취하고 한 것들을 사서 팔아주시는. 네. 그러면서 사가지고 그냥 바로 팔 수는 없잖아요. 가공을 해야 되고 그렇죠. 건조도 해야 되고 하는 것을 또 기술도 가르쳐주고. 그걸 이제 그분들 자체적으로 하게 하는 할 수 거죠. 있도록 최종적으로는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목적이죠. 그럼 여기서 잠시 게스트의 입을 풀어드리기 위하여 준비한 코너가 있죠. 이름하여 이풀기 OX 퀴즈.
네, 저희가 드리는 질문에 맞으면 O, 틀리면 X라고 재빨리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너무 오래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 저 문제 드리겠습니다. 나는 한 번 하기로 한 일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뭐든지 빨리빨리 하는 편이다. 이거 문제가 간단한데요. 나는 순둥이다. X. 마지막 질문입니다. 나는 일할 때보다 밥 먹을 때가 더 행복하다. X. 이 질문이 되게 원초적인데요. 첫 번째 질문에 나는 한 번 하기로 한 일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우리 장로님 하신 걸 보면 좀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또 하게 된 어떤 의지의 한국인이신가요? 어떤 계기가 있으신가요? 물론 과정에서 포기할 수도 있죠, 당연히. 네. 있지만은 그냥 쉽게 포기는 안 하죠, 절대로. 예. 어떤 확실한 이유가 있으면 네. 포기할 수도 있지만은 포기라기보다가 방향을 바꾼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네. 목표를 정해 가다가 그렇죠. 상황이 바뀌면 방향을 바꾸지만은 그 전체를 그냥 포기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타고난 것 같아요. 네, 그 비즈니스도 한번 하시면 쭉 하셨다가 계속 또 밀고 이게 선교 회사도 만드시면 또 쭉 하시고 계속 밀고 나가는 거죠. 예. 예. 그래서 그 결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 질문에 나는 뭐든지 빨리빨리 하는 편이다. 저는 슬로우다운을 별로 안 하죠, 그냥. 예. 계속. 제가 목표지향적 사람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걸 보면 슬로우다운을 할 수 목표가 저 앞에 있으면 있으니까 이제 가야 된다는 거죠. 보여 있는데 어떻게 슬로우다운을 하나요? 예, 그런 편이에요. 예. 그 뭐 나무늘보 같은 동물은 잘 이해를 못 하시겠네요. 예. 이렇게 좀 늘어져 있는 것들은 답답하죠. 다르시죠. 그래서 저는 장로님하고는. 원주민 일을 하더라도요, 일 빨리 끝나고 가라 그러지. 예. 일이 없는데 가만히 있어가지고 있는 거는 저는 그렇죠. 보기 힘들어요. 근데 이제 원주민들이 물론 뭐 다 그러신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이렇게 자본주의에 이렇게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예, 예. 또 이렇게 늘어지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것도 훈련인 것 같아요. 또 훈련하면 또 고쳐지나요? 예, 그렇죠. 제가 돈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죠. 돈이 또 앞에 있으면. 그 대신 이유를 내가 충분히 주고, 예. 그 대신, 그럴 경우엔 만약에 보상을 해야 된다면 보상을 해주지만은 예. 그냥 할 일 없이 가만히 있는 거는 제가 못 보죠. 예. 또 나는 순둥이다. 근데 정말 이렇게 너무 듣기에는 순둥이로 생기셨어요. 항상 웃으시는 얼굴에. X라고 하셨어요. 비즈니스는 그렇게 순둥이만 해가지고 비즈니스 못합니다. 예. 끊을 때는 분명히 끊어야 되고 냉철한 것이 비즈니스 하는 데서는 기본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그냥 저는 많이 도와주죠. 원주민을 도와주는데도 분명한 이유 있어야 되고 안 되면 안 된다 그러고 그렇죠. 저는 분명히 그렇게 겉으로 보는 것과 겉과 속이 다른 사람입니다. 제가 하기가 또 무조건 퍼줄 수만도 없는 거니까. 제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원주민들이 지금 상태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계속 퍼줬기 때문에 오셔서 주변에서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더 망쳐졌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것이 도움을 안 준다고 제가 느껴지니까 그렇죠.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네. 사람 관계는 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너무 일방적으로 또 주기만 하면 뭐 이게 좀 개선이 안 되는 그럴 수 있겠죠. 당연하게 또 받아야 그렇죠.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되죠. 감사함을 또 잃어버리기도 쉽고. 저도 한번 그 보너스를 줬는데요. 지난해 줬더니 작년에 왜 안 주냐고. 당연히 받아야 될 걸로 생각하셨나 봐요. 의무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다음 질문에 일할 때보다 밥 먹을 때가 더 행복하다. 는 아니라고 하셨어요. 밥 먹는 게 더 좋지 않아요? 맛있고. 일도 재밌어요. 물론 밥 먹을 때도 재밌죠. 그런데 그 무게를 따진다면 전 일하는 게 더 재미있는 것 같아요. 네. 무게라 함은 그런 비중을 따졌을 때 깊은 기쁨? 저는 어느 음식이도 나와도 괜찮아요. 그냥 그것이 그래 한 가지 저희 문제가 이렇게 음미하는 걸 음식이나 커피나 음미하는 걸 몰라요. 그냥 그죠. 빨리빨리 하셔야 되니까. 그리고 들어가서 내가 필요한 위만 채워주면 행복한 그렇기 때문에
크게 미식가는 저는 절대 아닙니다. 예. 예. 네. 대신에 정말 땀 흘리면서 열심히 일하고 나서 예. 뭐 진짜 물 한 잔 먹더라도 예, 그게 그렇죠. 더 행복할 수 맛있으니까. 있다는 거죠. 예. 저 일하는 게 재밌어요. 저는. 예. 네. 어느 정도 재밌나 하면 일하고 싶어서 아침에 빨리 왔으면 하는 마음이 있을 정도로 재밌으니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하시겠어요. 네. 아니, 그 하시는 일이 거의 이렇게 몸을 많이 쓰시는 일이라 그렇게 기대될 것 같진 않은데 좀 뜻밖이긴 하네요. 네, 그것도 예. 그래요. 예. 좀 더 얘기 나눠보다 보면 장로님 생각이 예. 나오시겠죠? 예. 장로님 최근에 그 선한 영향력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내셨는데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고 또 책 제목을 선한 영향력이라고 지으신 이유를 좀 듣고 싶습니다. 그동안 제가 요새 비즈니스 선교 BAM 비즈니스 에즈 미션이라고 하죠. 그것을 벌써 한 지가 거의 8년째 들어서는데요. 그동안에 많이 제가 경험을 했어요. 지금도 사실은 뱀에 대해서 다양성이 존재하고 그리고 실제로 한 케이스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 그리고 전에는 저는 회사를 그 이미지 솔루션 운영하면서 저희 생존의 문제였으니까 그냥 크게 생각을 안 하고 이제 비즈니스를 운영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당연했으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원주민 이것을 운영하다 하면서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그리고 전에 했던 비즈니스를 보면서 그거하고 지금과의 어떤 관계성 이런 것을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 글이 나온다고요. 네. 그러니까 그것을 정리해가지고 계속 이제 페이스북에다 올렸는데 그리고 한번 다시 정리를 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해서 이제 책을 발간하게 됐고요. 특히 이제 그 뱀 쪽에서는 그런 케이스가 아직 많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가 좀 해줬으면 하는 마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해서 발간되고 됐고 선한 영향이라는 주제는 뱀의 키워드 한마디로 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선한 영향력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부제는 선교적인 삶과 이제 비즈니스 선교라는 얘기죠 사실. 그래서 대부분은 이야기는 내가 지금 원주민들과 하고 있는 그리고 창업에 관한 것, 비즈니스에 관한 것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왜 뱀의 키워드를 많은 사람들이 선한 영향력으로 꼽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비즈니스 에즈 미션하고 비즈니스 포 미션.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하는 이유가 선교만을 목적으로 하느냐. 안 그러면 비즈니스 하는 그 과정 자체가 다 선교냐. 그런 것을 따지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교사들이 선교를 목적으로 비즈니스를 하다 보니까 많이 실패하고 또한 문제가 생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고민하다 보니까 결국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않고는 선교가 제대로 될 수 없다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키워드가 선한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정말 크리스천으로서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께는 너무 좋은 그 메시지인 것 같아요. 정말 비즈니스를 as 미션처럼 이렇게 진행을만 정말 할 수 있다면 너무나 그 삶으로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 신앙을. 그러면 그게 정말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끼친다는 거고요. 그게 또 결국 예수님이 제자가 되는 거고. 그렇죠. 너무 그 제목이나 그래 선교 우리가 할 때 우리는 선교하게 되면 가서 선교지를 가서 세례주고 이제 하는 것이 많은 초점이 가 있었는데 그 지상 대명령에 보게 되면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키게 하라는 거. 그거는 우리가 어찌 보면 너무 소홀히 했던 과정이 아닌가. 지키게 하는 거 그 자체는 삶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쪽에 좀 많은 초점이 간 게 어찌 보면 비즈니스 에즈 미션인 게 아닌가. 근데 참 그냥 일반 선교사가 몸으로 봉사해서 그 삶으로 보여주기도 참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근데 비즈니스를 미션처럼 한다는 것 자체도 비즈니스 하는 분들이 어렵다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선교적인 삶이라 그러죠. 미셔널 라이프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바로 같은 차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미셔널 라이프, 선교적인 삶을 살아오지 않은 사람이 과연 선교지에 들어가서 비즈니스 선교를 비즈니스 에즈 미션을 할까? 저는
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네. 그건 습관이고, 네. 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만약에 누군가가 나중에, 내가, 비즈니스 선교, 비즈니스 에즈 미션을 하고 싶다면, 현재, 오늘날, 일터에서, 선교 중인 삶을 살아야 된다고 저는 봐요. 장로님 이제 그 어린 시절에 대해서 저희가 네. 여쭤보고 싶은데요. 어렸을 때 집이 매우 가난하셨고 또 알코올 중독으로 돌아가신 큰형, 군대에서 자살한 작은형, 또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한 누나가 있으신데 뭐 이것이 캐나다 원주민 선교에 도움이 되셨다고 들었어요. 네. 결국은 이제 그 현지인들과 접근하려면 무슨 공통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저는 그걸 처음에는 깨닫지 못했어요. 네. 그런데 원주민들의 가장 큰 문제가 현재는요, 알코올 중독. 전체 통계에 의하면 최소한 25%. 그러면 가족 4명 중에 1명이 알코올 네, 중독이에요. 네. 그리고 자살률, 높은 자살, 청소년들이 집단으로 자살하는 경우도 네. 생겨요. 종종 생기고, 자살은 아주 흔한 이야기예요. 네.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중퇴율이 50%가 넘어요. 네. 네. 그래서 졸업을 못하는. 그냥 목적이 없으니까 네. 포기하는 거죠. 네. 정부에서 다 대주는 거예요. 그래 돈이 없어서 하는 건 중퇴하는 게 아니고 그만두는 거죠. 그만두는 거죠. 그냥 내가 왜 배워야 될 그걸 모르기 네. 때문에 그만두는 목적이 거예요. 없으니까. 목적이 없으니까 두는 게 이게 뭐 50%가 넘으니까. 네.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하는 것이 완전히 이게 파티예요. 네. 흔히 동네에서 그렇게 해줘요. 이렇게 졸업만 하면. 졸업을 그렇게 하면 참 잘했다고. 고등학교 졸업은 참 잘했다고 네. 이렇게 해주는 정도인데 그 세 가지 문제가 제가 봤을 때는 큰 문제 중에 한 세 가지인데 저희 가정적인 문제하고 매치가 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제가 느낀 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준비를 하셨구나 하는 그 어떤 섭리 계획 속 그걸 네. 제가 느끼게 되다 보니까 제가 원주민에게도 애착이 가는 게 바로 그것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근데 이제 그런 가정 환경과 이제 가족들 그런 속에서 장로님을 지켜주었던 것이 있었다면 무엇이었을까요? 전 고등학교 때 제가 크리스천이 됐으니까 그때 뭐 좋은 크리스천 이런 생각을 떠나서 그래도 교회에 열심히 나가고 그래도 성경을 계속 접한 것 자체가 라이프를 계속 튜닝하게 해준 그 동기가 되지 않나 생각은 해요. 근데 지금도 저보고 멘토가 뭐냐고 묻는다면 저는 뭐 어떤 사람을 멘토라고 생각은 하지 않고요. 제가 매일 묵상을 하는데 매일 묵상을 하는데 그 말씀이 저를 가이드를 해주고 가끔 가다가는 정말로 전혀 생각하지 않은 것을 느끼게 하는. 그래서 저는 묵상의 그 중요성을 계속 강조하는데 꾸준하게 해야 된다. 네. 가능한 매일 해야 된다는 것. 에브리데이 삶이 되게. 그 대신 또한 너무 성경에 익숙해지지 말아라. 좀 그러니까 낯설어지는 것. 네. 성경을 습관적으로 하게 되면. 하지.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게 있었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도록 해야 돼. 그래서 저는 심지어 성경 암송하지 말라고 할 정도로 그게 되면 그게 내가 알고 있어 이런 느낌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매번 새로운 보화를 캐내는 심정으로 새롭고 기대되는 마음으로 봐야겠네요. 봐야 되겠다 하는 게 그래 그게 삶과 연결이 되니까 그러지 않고 나 알고 있어 하는 거는 연결이 안 되니까. 그렇죠. 좀 고등학교 때부터 교회 다니셨다고 하셨는데 복음을 어떻게 그럼 받아들이게 되셨어요? 저는 친구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저는 선교의 가장 중요한 건 관계라고 봐요. 저는 고등학교 때 친구가 너무 모범되는 친구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도 저런 친구도처럼 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고 지금도 어찌 보면 비즈니스 선교도 이것도 원주민들이 봤을 때 나도 저 사람을 닮고 싶다. 그런 것을 그냥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어찌 보면 선교의 시작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또 고등학교 때 그렇게 정말 훌륭한 친구를 만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요. 제 생각엔 그때는 지금보다 어찌 보면 더 많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모르겠어요. 지금 하도 이제 기독교가 사회에 좀 모범을 못 되는 경우를 많이 보다 보니까 물론 미디어의 영향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문제가 쉽게 드러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은 특히 현재는 좀 더 중점을 둬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복음을 전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닮고 싶은 사람이 돼야지 전할 수 있는 거지. 그렇죠. 닮고 싶지 않은 사람이 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진짜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미국에 유학하셔서 공부도 석사까지 하시고 또 좋은 회사에 취직하셔서 승진도 하고 월급도 많이 받고 그러시던 때에 그 잘 나가실 때 창업을 하셨어요. 35살에 하셨다고 들었는데 네, 네, 네. 왜 그러셨나요? 저 같으면 그냥 누리고 너무 편안하잖아요. 안정된 데서 그게 있었을 것 같은데. 타고난 캐릭터가 있었다고 보고요. 저도. 그리고 우리가 이민 왔을 때는 특히 이민자들은 그냥 편하기 위해서 이민 오지. 특히 이민 1세들은 그래요. 네. 개척 온 건 정신이 좀 아니잖아요. 있죠. 네. 뭔가 다르게 하기 위해서 왔으니까 그런 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었다고 봐요. 그리고 그 창업하게 된 동기 중에 하나가 어떤 자신감도 있었다고 봐요. 네. 그 얘기가 뭔가 하면 이것을 만약에 창업을 했다 안 됐을 경우에 내가 잡을 수 있을까? 저는 있다고 자신했어요. 네. 네. 그 분야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그 자신감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저는 만약에 누군가 창업을 하려면 그 분야에 대해서 들어가서 뭔가 그런 확실한 그게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러지 않고 그냥 시작하는 거는 본인의 쉽지 않다고. 능력이나 어떤 기술이나 예, 예. 뭐 이런 것들이 예. 자신감을 만들어주는 자주 그게 있어야지 그 뒤를 돌아보지 쉽게 알지 않지. 그러지 않게 되면 양다리 치게 되거든요. 또 젊음도 있고. 예, 예.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때 35살이었으니까 이때 시작하지 않으면 기회가 안 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예. 왜냐하면 창업을 하게 되면 100%가 아니고 200%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에너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때는 에너지가 그래도 넘쳤으니까. 예. 그래서 그 회사는 어떤 일을 하는 회사였나요? 그 제약 회사를 상대로 해서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회사였죠. 저는 컴퓨터 소프트를 너무나 좋아했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쪽을 했는데, 지금 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한참 전 일이니까요. 예. 벌써 뭐 한참 됐죠. 네. 장로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일단 일을 시작하면 그릇이 만들어진다고 하셨는데 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지금도 이제 원주민도 똑같아요. 원주민 그 객선도 똑같은데요. 처음에 계획했던 게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막히고. 그런데 계획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네, 네. 그렇죠. 처음에 생각하지도 못했던 안 했던 것들이. 것이 일어나는데 그러면 막 당황스럽잖아요. 아니요. 당황스러운 게 아니라 너무 목표만 중심을 되다 보면 당황스럽지만은 그게 그래서 창업은 저는 유동성, 플렉시빌리티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네. 하다가 맞아요. 안 일어나고 다른 게 일어나면 맞아요.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요? 그러니까 나 놀라서. 그릇을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 그릇은 처음에 계획한 그릇 예. 그만 담는 게 아니고 예. 다른 걸 담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릇이 없으면 결국은 아무것도 못 담아요. 담을 수가 없으니까 누가 주지도 않죠. 그러니까 창업을 하지 않게 되면 예를 들면 네. 주고 싶어도 못 주는데 창업을 해놓으면 네. 그 뭐가 그릇을 생길 수 만들어 있는 놓는 거죠.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예. 그러다 보면 뭐라도 담기는 거죠. 담기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면 처음에 계획한 거 그냥 안 담긴다 하더라도 다른 게 담기기 시작하니 그것을 통해서 빌드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그 창업을 생각하시는 분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셨네요. 그래 너무 창업을 생각할 때 너무 깊이 생각하는 것은 너무 머리 좋은 사람들이 잘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 너무 빈틈없게 하려고 하다 네. 보니까 근데 어차피 시작하면 또 계획대로 안 되는데. 안 되는데 많은데 그러니까 뭐 A, B, C, D, E로 가야 되는데 갑자기 맞아요. D가 아니라 뭐 F, G로 가는데 예, 예. 그럼 또 그 길도 또 새로운 방향이 괜찮은 생긴다는 길이에요. 거죠. 예. 나중에 보면 네. 어찌 보면 더 나을 길이 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렇죠. 그렇겠네요. 네, 네. 그렇게 해서 장로님이 사업을 하셔서 큰 성공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다음부터는 편하게 사실 수 있는 준비가 다 되셨는데 갑자기 캐나다 원주민 선교를 하시게 됩니다. 그 과정이 궁금한데요. 처음부터 계획이 있으셨던 건가요? 아니죠. 저는 선교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서 솔직히. 그래요? 저는 네. 선교에 대한 관심도 없었고. 그런데 제가 처음부터 원주민에 대해서 제대로 알았다면 예. 네.
저는 안 했을 거예요. 몰라서 하신 몰라서 거예요, 하신 시작은. 거예요? 그런데 인생이 그렇더라고요. 이게 그래요? 너무 알게 되면 모를 수 어.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처음에 시작할 때 그 하다가 막힌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뭐 노동허가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노동허가 필요한 줄 알았으면 저는 시작 안 했을 거예요. 아, 예. 네. 그런데 시작하고 나중에 뭐 입국하다 문제 생기고 예. 노동허가 문제 때문에 왜냐면 봉급을 안 받았으니까. 예.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진짜 계획한 게 안 일어나는 것도 참 괜찮다. 네. 근데 그 계기가 있으셨을 아. 것 같은데. 단기 선교 갔다가 제가 예. 그러니까 전혀 계획을 안 했고 그냥 한번 저희 교회에서 가니까 따라가셨다가. 대표로서 가서 리더로서 갔다가 예. 추장이 저보고 갑자기 이게 송이버섯이 나는데 가격이 폭락하는데 자기를 도와줄 수 없느냐고. 바로 그때가 회사 파는 해였어요. 네. 저희 마음속에 한 곳에서는 회사 파는 뭐를 할까 예. 고민하고 있었을 예. 때였고 예. 하나님은 완전히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죠. 근데 그 추장님은 장로님한테 왜 내가 비즈니스맨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예.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셨나 보죠, 그분이. 그리고 내가 그 백그라운드를 얘기할 때 내가 형님이 알코올 중독으로 돌아가셨고 이제 공감이 되는 얘기들 공감이 되는 얘기를 하니까 했고, 예. 거기에서 커넥션이 일어난 거죠. 마음이 열리신 거죠. 뭐. 예, 마음이 열리고 지금도 우리 그 추장님은 우리 회사 지분 15%를 소유하고 있는 빅섬에 대주주시네요. 예, 같이 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지나가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임을 느껴요. 전혀 계획하지 않았던 일인데 네. 하나님께서는 이미 계획하셨고 그걸 알고 나니까 제가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구나. 예. 그러니까 이게 재미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장로님이 무모하신 분은 아니고 또 비즈니스맨이시라서 이렇게 두들겨 보시는 분인데 그 추장님의 그 한마디에 마음이 움직이셨다는 게 뭔가 색다르게 느껴지네요. 예, 아니 저는 그렇게 철저하게 두드리지는 않아요. 방향성을 보고 갈 뿐이지. 예. 그 빈틈없이 계획하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네. 그런데 그 대신 꾸준히 임프루브하는 스타일이죠. 네. 근데 너무나 엉뚱한 방향이라서 저는 그게 참 되게 뜻밖으로 그걸 받아들이셨다는 게 느껴지는 거죠. 하나님이 부르심 아니면 못할 수 정말 못하는. 그리고 아주 그 타이밍에 딱 맞춰서 그런데 하니까. 거기에서 끝난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결국은 저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냥 저도 무지하게 그냥 들어가서 성교도 그렇죠. 이런 그런 스타일 그건 아니에요. 네. 마음은 하고 싶은데 그래서 회사 팔고 나면 시간이 있잖아요. 이제부터는 돈도 있고 네. 그러면서 하니까 마음이 가더라고요. 내가 또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우리 딸이 같이 갔어요. 그때 고등학교 다니는 딸인데 그거 딱 눈치채고 아빠가 필요해. 그래요? 가지 말라는 거죠. 자기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대학교 갈 때는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얘기. 성교하러 가지 말고. 가요. 자기가 난 아빠가 필요하니까. 네. 그러니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저는 집은 동부 유저지고 이거는 완전 알래스카 밑에 서부인데 그렇죠. 왜 끝까지 가야 되나. 그러게요. 고민되는데 돌아오는 길에요. 버스에서 한 토론토에서 오는 젊은 청년하고 얘기를 하던데 그 청년이 그 다음날 저한테 접근해서 하나님께서 자기한테 말씀을 주셨는데 나한테 전하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네. 저는 그런 거 듣는 스타일도 아니고 저는 지금도 그래요. 저는 그런 걸 솔직히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스타일인데 지금 뭔가 결정을 못해서 망설이는 게 있다는 거예요. 제가. 네. 그걸 하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내용도 얘기 안 했는데. 아는데. 그 친구는 상황을 전혀 모르면서 한 얘기예요. 모르는 거죠. 예. 그냥 버스에서 잠깐 얘기한 것뿐이밖에 없는데 갑자기 부담으로 오더라고요. 그렇네요, 진짜. 그런데 이제 갑자기 에스더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내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 이 백성을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는 그 말씀이 저를 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지금까지 나를 이끌어 오셨구나 하는 게 확 오니까 그게 이제 콜링이죠. 그렇죠. 갑자기 불이 붙으면서. 네.
견디지 못하게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 따님한테는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결국은 바로 좀 기간이 약간 있었죠. 그리고 나서 저는 목표 정하면 가는 사람이니까. 네. 그리고 나서 1년 후에 제가 회사 설립을 했고 한 1년 동안은 양다리 걸치면서 왔다 갔다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집중하게 된 거죠. 그러면 그때는 딸이 이제 대학교도 들어갔으니까. 그렇죠. 근데 긱섬이라는 회사잖아요. 긱섬이 뭐 어떤 의미의 뜻이에요? 처음부터 저는 목표가 이제 원주민 회사 만드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러려면 원주민들이 느낄 수 있는 이름조차도 그렇죠. 원주민들이 느낄 수 있는 이름을 해야 되겠다. 그분들이 좋아하는 이름. 그래서 보다 보니까 제가 있는 동네 사람들이 긱산족이에요. 긱섬족. 긱산. 긱산인데 긱산까지 하게 되면 똑같이 쓰면 안 되니까 그래서 했는 게 긱스까지만 쓰고 머시룸 해가지고 긱섬 머시룸 잉크라고 했어요. 그런데 좀 쇼트나게 짧게 하기 위해서 머시룸 M자로만 빼가지고 긱섬 이렇게 해버렸죠, 사실은. 긱산족의 머시룸이네요. 그럼 그 원주민들이 느낄 때 이름부터가 굉장히 친근하게 느껴질 것 같아요. 그래, 그것뿐 아니고 로고도 제가 디자인할 적에 원주민 아트를 써가지고 로고 디자인까지 했죠, 사실. 그 캐나다 원주민 선교가 뭐 다른 지역 선교하고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캐나다는요,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를 미전도 종족이 아니라 오전도 종족이라고. 오전도. 전도가 잘못된 지역이라고. 결국은 잘못되었던 얘기는 복음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됐던 얘기예요. 전달은 많이 됐는데 전파는 됐는데 잘못 전달됐는데. 잘못돼서 왜냐하면 문화 말살했고 오히려 기독교인들이 오늘이 만나쇼 2부에서 계속됩니다.